오늘은 2020년 6월 27일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네, 정치권에서는 지금 추미애 장관이 갑자기 지금 헐크로 돌변해가지고 윤석열 총장을 지금 옥죄일 정도가 아니죠. 완전히 모욕 주고 형편없는 막말을 막 쏟아내고 있습니다. 자, 이쯤 되니까 이 거친 발언, 이것이 상당한 국민들 내지는 정치인들의 입에 오르내리면서 추미애를 향해서 상당히 분노를 하고 있는 이런 형국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당, 민주당 여권의 같은 여권이라 할 수 있는 정의당까지 공식적으로 추미애를 비난했습니다. 법무장관 발언 때문에 이 정치권이 요동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의도된 기획이 아닌가 하는 것이 야권 측의 관측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어저께 정치권에서는 추미애 장관이 그 전날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 가지고 쏟아낸, 다시 말하자면 6.25 날 아침 저녁 행사, 두 행사에 다니면서 공개적으로 검찰총장을 향해서 쏟아낸 거친 발언에 그런 분노를 하고 이 거친 발언을 왜 나오는가 분석하기에 언론은 정신이 없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너무 심해서 조금 당황스럽다는 반응도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당에서는 인성의 문제다. 인성 자체가 문제 있다. 누가 그랬을까요?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꼰대 발언이라는 그런 비판도 나왔습니다. 해임시키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아주 어저께는 대단한 그 추미애의 대단한 비판의 목소리입니다. 추미애를 향해서. 이 추 장관이 지난 25일 민주당 초선의원 간담회에서 뭐라고 그랬느냐. 6.25 날입니다.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그 말이 좀 천박하지 않습니까? 장관이란 분이 초선의원들 모여놓고 그 앞에서 간담회를 하는 입장에서 검찰총장이 제 지시를 절반 잘라 먹었다. 그런 말을 하는 이 천박한 이런 용어에 대해서 초선 의원들도 눈을 찌푸리는 사람이 있었다는 겁니다. 장관 지위를 겸허히 받아들이면 좋게 지나갈 일을 윤 총장이 새삼 지위랍시고 검찰총장이 하는 일을 지위랍시고 이렇게 모욕했습니다. 일을 더 꼬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검찰을 지휘하는 것을 지휘랍시고 아주 저속하게 비하를 했습니다.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입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저런 사람이 법무부 장관을 할 수가 있을까 하는 국민들도 꽤나 많습니다. 추 장관은 말하는 도중에 책상 쾅쾅쾅쾅 칩니다. 네. 역대 검찰총장에 이렇게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 자기가 장관이 언제 검찰총장을 거느려 봤습니까? 이 윤석열 검찰총장은 7월 26일 날 청와대에서 임명장을 받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권력도 민주당도 청와대도 정부도 비리가 있으면 과감하게 치라고 말이지. 그렇게 했던 분이 문재인 대통령입니다. 그때 7월 26일인데 추미애는 12월 말에 임명을 받았어요. 부임은 1월 4일인가 아마 했을 겁니다. 예? 그런데 자기가 무슨 총장과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 역대 검찰총장 중에 이런 말 안 듣는 총장과 일해본 장관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장관이 이럴 정도로 총장이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됐구나 증명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장관이 이럴 정도로 총장이 개혁 주체가 아니라 개혁 대상이 됐구나 증명한 것이라 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이 초선 의원들 앞에서 검찰총장을 개혁 대상이라고 얘기했답니다. 이것은 엄청난 문제 아니겠습니까? 모욕도 이런 모욕은 없습니다. 완전히 칼을 빼들어서 그냥 칼로 내려치기 바로 직전입니다. 법이 없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앞에는 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법을 일을 하는 임무를 하는 건데 법에다가 없을 무자를 하니까 법무장관이라는 그런 설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추 장관이 미우면은 그런 말도 나오겠습니까? 법무장관, 없을 무장관. 최근에는 한명숙 불법 정치자금 수수라든가 검언 유착 사건 이런 걸 두고 윤 총장이 추 장관과 자신의 지시사항을 그대로 하란 대로 안 듣는다 이거죠. 예를 들면 한명숙 좀 이거 검사를 수사해 조사해 지나간 것도 좀 조사해 하고 하면은 따라서 yes sir 하고 해달라 이 얘기입니다. 아니 재판을 갖다가 1심, 2심, 3심 거쳐가지고 대법관이 전원 합의로 해가지고 유죄 선고를 해서 뇌물 받았다 9억 원. 그래가지고 9억 원 그 혐의를 가지고 올라간 거를 법원에서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법리를 해서 평결을 하는 게 유죄. 그나마 그때 이 법원 이 대법관 판결이 좀 아주 경미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보고까지 하고 다 나왔습니다. 노무현 시대 그가 그 한명숙이가 아무리 대모였다고 한다 하더라도 이것은 너무하지 않느냐. 한번 재심을 청구하면 자기 본인이 법원에다가 재심 청구를 하면 되는 것을 대법원에. 아니 왜 이렇게 권력들이 나서가지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까? 이 추미애는 같은 자리에서 초선 의원들에게 또 뭐라고 그랬냐면 정치는 꽃길을 걷는 게 아니다 하죠. 라면서 장관을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지 하고 장관 밀어내기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초선들이 이걸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저 자리 지키려고 법무장관이 저리 좋은가? 저기 뭐가 생기나? 왕창 그냥 로또가 생기나? 그럴 거 아닙니까? 정치는 꽃길을 걷는 게 아니다. 장관을 열심히 흔들면 저 자리가 내 자리가 되겠지 하고 장관 밀어내기를 하면 안 된다 하고 초선 의원들한테 자기 당 초선 의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추 장관은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18일 법사위원회 얘기를 했습니다. 당시에 송기현 의원이 추 장관 같은 분도 검사들하고 일하면서 검사에게 순치된 것 아닌가라고 하는 등 민주당 의원들이 추 장관을 몰아붙이자 추 장관은 지나치다 굉장히 모욕적이다 하고 받아쳤습니다. 이분은 아주 받아치기도 잘하고 모욕 주기도 잘합니다. 민주당 인사들은 여당의 장관 흔들기 할 생각하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인사들은 여당의 장관 흔들기 할 생각도 말라고 이렇게 경고한 것 같이 들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추미애 장관은 아주 장관을 천직으로 하는 모양인데 앞으로 이 법무장관 평생토록 하도록 종신장관을 하고 싶어하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꼬음도 있습니다. 추 장관은 과거부터 특유의 강성 스타일과 독설 그런 발언으로 추다르크란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뭐 좋은 뜻으로 얻은 게 아니고 알고 봤더니 독설에 가까운 발언, 강성 스타일 그것 때문에 추다르크라는 발언을 별명을 얻었다고 하는군요. 법무장관 취임 이후에 이 같은 모습이 더 아주 세졌다는 평가입니다. 지난 1월 달에는 검사장급 인사에서 윤 총장과 충돌하자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그런 얘기 했지 않습니까? 검찰총장이 제 명을 거역한 것이라고. 이 검찰총장은 법무부 장관의 명령을 받는 하급 부대가 아닙니다. 하급 부대가 아니라고요. 검찰총장은 행정적인 지원이라든가 이런 것을 받을 뿐이지 종적으로 무슨 부하의 뭐 명령을 받고 하는 그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는 검찰은 자기 수족 같은 존재들이라고 아마 생각하는 모양 같죠. 그렇게 행동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 같은 달에 그 검사들하고 식사 자리에서 갑자기 자기 초등학교 시절을 생각이 났는지,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볼 때 조금 못마땅했는데, 아니 초등학생이 담임을 마땅하다 하다니 좀 시건방진 거 아닙니까? 어릴 때부터 그런 거 아닙니까? 담임 선생이 제가 볼 때 조금 못마땅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하길래 책가방 싸서 당당하게 나는 나갔다, 이런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무협지 같습니다. 진중권 교수가 그랬습니다. 일진 같다고 그랬습니다. 일진은 학교 폭력배 학생들을 일진이라고 그러죠. 일진 같다고 그렇게 얘기를 어저께 진중권 교수가 이 추미애를 향해서 일진이냐 껌처럼 막 씹어대고 비판을 엄청 했습니다. 책가방 싸서 당당하게 나갔다는 일화를 아주 무용담처럼 들려줬습니다. 이게 법무부 장관입니다.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이라는 분이 검사들과 식사 자리에서, 내가 초등학교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볼 때 좀 못마땅했는데 내가 싫은 사람은 나가도 좋아요 담임 선생님이 말하길래 나는 책가방을 싸서 당당하게 나갔다, 이런 일화를 들려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서 지금 인사를 앞두고 있어서 혹시 그것 때문에 강요회에서 오신 분들이 있으면 나가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추 장관의 직선적 성향이 바로 그대로 드러났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성향이 나왔다는 겁니다.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말이죠, 추미애를 향해서 뭐라고 그랬냐면, 추미애에 대해서 평가를 하라고 하니까 인성이 문제다 그랬습니다. 추미애의 인성이 문제다. 그 인성이 문제다는 말 속에 무엇이 숨어 있겠습니까? 이 추미애를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차기 서울시장이나 대선 출마 등을 염두에 두고 정치적 존재감을 끌어올리는 그런 작업을 하는 소위 정치적 행보가 아니냐라는 해석도 나온다고 합니다. 추미애는 2004년에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했던 과거 때문에 지금도 친문 지지자로부터 의심을 받고 있는데, 그런 추미애가 이제 문재인 정부와 맞서는 듯한 윤 총장을 거세게 몰아붙여서 속죄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 또 친문의 믿음을 얻으려는 거 아니냐. 실제로 친문은 어저께 추다르크 이름 탁 올려주더니 그냥 윤석열을 박살내라, 이렇게 친문들은 말을 냈습니다. 추미애에게 향해서. 자, 이제 훈장 받았으니까, 친문의 훈장을 받았으니까 마음 놓고 뛰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 이게 무슨 짓입니까?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대한민국의 체제 수호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검찰총장과 그의 검찰들을 향해서 이게 법무부 장관이 할 소행입니까? 할 짓입니까? 눈만 뜨면 검찰총장 윤석열이가 눈에 어른어른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윤 총장은 아무 대꾸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저항도 하지 않고 그냥 조용히 자기 직분만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종인 씨가 뭐라고 그랬냐면, 윤 총장은 상당히 사람이 처신을 잘한다, 또 그러면서 아주 좋은 면들을 많이 갖고 있다, 이렇게 칭찬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추 장관이 잇따라 그냥 윤석열 총장을 막 그냥 거세게 몰아치우고 이러자 친문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추 장관을 갖다가 추누님, 추다르크 이렇게 부르면서 추 장관이 인사권자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문 대통령, 인사권자가 문 대통령 아닙니까? 문 대통령 힘을 제대로 보여줬다. 윤 총장을 작살내라. 이런 지지글들이 무척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여야 협상이 지지부진한 국회 상황을 언급하면서 추 장관이 국회의장을 했어야 한다는 지지자도 있었습니다. 추 장관이 대통령을 했어야 한다
라는 지지자는 아직 없었습니다. 네. 그렇지만 야당은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 장관 품격을 버렸다고 점잖게 타이릅니다. 이번 야당은 굉장히 품격이 높아요. 아주 투쟁력이 좀 약하지만 투쟁력만 좀 보강을 하면은 아주 훌륭한 야당이 될 것 같습니다. 추 장관이 자기 정치를 위해 장관 품격을 버렸다. 네, 이렇게 말이 아주 야당이 순치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 여당이 야당할 때 입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말하는 거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대단했는데요. 네, 그런 걸 보면은 지금 야당은 굉장히 점잖은 사람들이 야당이 된 겁니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이날 법무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저런 과도한 말이 오가는 건 처음 본다고 얘기했습니다. 인성이 큰 문제다 그랬습니다. 인성이. 추미애의 인성이 문제다. 추미애의 인성이 어떻다는 걸 줄 짐작하시죠? 인성이 문제라는 거기만 딱 했습니다. 다른 말은 안 했습니다. 인성이 문제다. 김 위원장은 지킬 건 지켜야 하는데 말을 너무나 추미애가 너무 쉽게 뱉어낸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의당도 추 장관 비판에 가세했습니다. 전반적으로 표현이 너무 저급하다. 신중치 못하다. 책상을 쿵쿵 치며 애들이 말을 안 듣는다는 뉘앙스를 갖다 풍기고 있다. 요즘 말로 전형적인 꼰대 스타일 발언이다. 이렇게 혼을 냈습니다. 진중권 교수는 일진이냐? 일진이야? 이분 껌 좀 씹으시네. 이분 좀 껌 좀 씹으시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네. 진중권 교수의 핵심적인 키워드 일진이냐 네가 일진이냐 하는 얘기입니다. 일진이 뭡니까? 학교 폭력배를 갖다가 일진이라고 그러죠. 네가 일진이냐 이거예요. 누가 일진이냐? 네가 일진이냐? 추미애를 향한 겁니다. 껌 좀 씹으시네. 이렇게 끝을 맺은 그 말에서 우리는 깊은 비애를 느낍니다.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의 가지고 있는 그 모습. 한껏 국민들은 그 비애를 느낍니다. 그 비애가 곧 분노로 화합니다. 분노가 곧 헐크로 향할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태양은 내일 다시 떠오릅니다. 그 새벽녘이 가장 춥습니다. 그 새벽이 지나고 나면 태양은 떠오릅니다. 네. 국민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국민이 주인입니다. 이 나라는. 안녕히 계십시오.